근데 사람들이 왜 사랑니 빼는 거를 자꾸 빼야 되냐고 물어보냐면 무섭거든요. 그런데다가 수술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부작용도 있겠죠. 자, 사람 몸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대고 무언가를 하면 부작용이 없는 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최소화시키거나 안 생기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사랑니 발치 어떤 부작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랑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세 번째 어금니입니다. 해서 보시면 어금니가 큼지막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저 뒤쪽에 두 개가 양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 몇 개 있어요?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거 앞쪽에 있는 어금니를 보통 우리가 첫 번째 큰 어금니라고 그럽니다. 좀 있어 보이는 말로는 큰 어금니 대구치라고 그럽니다. 그 뭐예요? 첫 번째. 그래서 제1대구치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쪽에 어금니가 있죠. 제일 뒤쪽에. 그거를 제2대구치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큰 어금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금니, 제3대구치라고 그러죠. 요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얘가요, 대부분의 경우 자리가 좁아서 똑바로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누워있고, 어떤 경우는 뼛속에 숨어있고, 뭐 이래서 뽑기가 되게 힘들답니다. 그런데 그놈이 그 자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예방적으로 빼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대요. 그런데다가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수술이란 걸 해야 된답니다. 뭐 아주 끔찍하게 얘기하면 뭐 뼈를 좀 이렇게 제거를 하고 살도 좀 이렇게 좀 째야 되고 뭐 이런 끔찍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보다는 저는 조금 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열고 들어가서 사랑니를 꺼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금니가 이렇게 있는데 사랑니가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놈의 사랑니가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걸려서 안 나오겠죠.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얘는 완전히 누워있죠. 또 이렇게 밑을 향하고 있는 경우도 있대요. 이런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는 사랑니들을 빼내는 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빼낼 때 사랑니를 이렇게 들어서 뽕 빼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앞에 치아에 걸쳐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머리 부분을 자르거나 해서 조각조각 꺼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수술이 좀 복잡한 경우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취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치과에서 마취 당해보신 분. 이 마취를 당하면 입술이 얼얼해요. 이게 4살 같지가 않아요. 뺨도 얼얼합니다. 혓바닥이 말 안 들어요. 그죠? 혀가 말 안 듣고. 그 다음번에는 이가 마취가 돼요. 그 얘기는 입술, 뺨, 혀, 그리고 치아에 분포하는 감각신경이요. 움직이는 신경이 아니고 느끼는 감각신경을 마취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마취가 되어 있어요? 치아도 마취가 되니까 감각이 없어지겠죠. 안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마취를 해야 뽑죠. 예. 그래서 저 안쪽에다가 주사를 콕 찔러놓고 기분 나쁘게 마취를 해요. 근데 그 감각을 이루는 신경들이 우리 머리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래 턱뼈 속을 쭉 지나간답니다. 그 턱뼈 속에 동굴이 뚫려 있어요. 쫙 신경이 지나가는 굴이 뚫려 있단 말이죠. 그렇게 가다가 어디로 가요? 뺨으로 가고 입술로 가고 혀로 가고 치아로 가고 이렇게 가지들을 나눈답니다. 근데 치과에서는 그 원가지를 마취하는 거예요. 나눠진 데가 아니고 원래 분지되기 전에 원가지를 마취합니다. 그럼 통으로 마취가 되겠죠. 자, 이렇게 뺐어요. 그런데 이 사랑니가 안쪽에 깊이 묻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랑니와 이 신경관 터널이 가까운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지들이 막 나눠지고 났을 때는 이를 하나 뽕 뽑으면 아주 잔가지 중에 하나의 신경이나 혈관이 탁 끊어지면서 나오겠죠. 안 끊어질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원래 있는 원가지에 사랑니가 되게 가까이 있으면 얘를 뺄 때 그 원래 가지가 다칠 수도 있대요. 이걸 보통 사랑니 뺄 때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치과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사랑니를 빼다가 신경 손상이 있었다면 무슨 신경이라고요? 감각신경이라고요. 보통 일주일 지나면 이 실밥 빼러 오라고 그럽니다. 그 빼서 이렇게 갔더니 여기가 아직 마취된 것처럼 찌릿찌릿한 게 좀 남았어요. 참 다행스러운 건 대부분의 경우 원상태로 다 돌아온답니다. 그런데 그게 일주일 후에 실밥 뽑을 때 멀쩡해지는 사람도 있고요. 한 달 지난 후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6개월 지난 후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영영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1순위로는 사랑니를 빼기 전에 CT라는 걸 먼저 찍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니 뺄 때 신경관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번에 이건 너무 가까워서
부작용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랑니는 못 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봤을 때 빼내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빼주는 거죠. 근데 손상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저희 아버지 치과 의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동네 치과에서 다 사랑니를 뺐어요. 요즘은 어떻죠? 다 큰 병원에 가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니를 빼다 보면 원치 않게 그런 일종의 일시적인 부작용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거 뺐는데 일주일 후에 실밥 빼러 갔더니 얘가 찌릿찌릿해요. 저희 아버지 시절에 뭐라 그랬냐? 부작용이 조금 있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 달쯤 지내봅시다. 만약에 한 달 후에도 이상하다 그러면 그때 다시 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직 이상해요? 일주일 후에 다시 봅시다. 2주일 후에 또 봅시다.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체크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했겠죠. 그러다 보면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다 돌아왔으면 치과 연락 안 하고 안 나타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돼서 별 문제 없이 지나갔었어요. 그게 일시적인 부작용인 거죠. 요즘 세상이 무서워져가지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주일 지나서 여기가 찌릿찌릿하다 그러면 이거 부작용이다. 그러고는 소송하러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국은 더 심하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딘가 신고가 됐으니까 또 의사가 어디 가야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서류도 써서 내고 뭐 엑스레이도 갖다 내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병원 문을 닫고 뭐 그런 일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겠죠. 근데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멀쩡해지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는 그냥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은 게 다인 거죠. 그러니까 잘 안 빼려고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굴 탓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한 번에 주로 전신마취하고 빼는 경우도 많답니다. 전신마취를 해놓고 다 헤집어요. 그래서 정말 신경하고 가까운 거 아닌가 눈으로 봐가면서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 시절에는 CT도 아니고 요만한 엑스레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 그걸 넣고 의사가 손끝에 감각으로 이렇게 뺐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째는 것도 좀만 째요. 상처도 적고 의사의 손끝에 감각으로 잘 빼냈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부작용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서로 믿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최선을 다했을 것 같다. 이 환자가 나를 이상한 일로 고소하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빼고 잘 아물고 건강하게 돌아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의사 중에서 치료하면서 부작용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치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뭐, 시술 과정 중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참 다행스러운 건 아주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일시적이라고. 윗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에 니는요, 자, 사랑니가 이렇게 되면 여기쯤 있겠죠. 그런데다가 이게 위에 있겠죠. 이제 이걸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요, 눈 밑에, 코 옆에, 위에 어금니 위쪽에 요 뺨이죠. 뺨 속은 속이 비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 바람을 들이시면 요 뺨에서 데펴져가지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속이 빈 공간이랍니다. 그 빈 공간에 위에 니들이 뿌리를 이렇게 내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깊이 들어있는 사랑니를 빼내고 나면 실제적으로 이 안에 있는 빈 공간과 여기 있는 입이 사랑니 뿌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열릴 수가 있는 거죠. 뽕 뽑아봤더니 해봤더니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사랑니가 거기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물을 먹으면 코로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 빼시는 선생님이 빼면서 CT도 찍어보고 그랬으니까 이미 안답니다. 이 구멍이 날 것 같다. 그럼 환자한테 미리 얘기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빼내고 나서 그 자리를 무언가 대체제로 잘 막아서 잘 꿰매면 걔가 뼈로 바뀌면서 구멍을 점차적으로 뼈로 막아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작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부작용은 아닌 거죠, 사실은요.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윗니보다는 사랑니의 신경 손상의 가능성에 관련된 얘기를 사랑니 발치하기 전에는 훨씬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가능성은 있느냐?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가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빼내는 게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작용이 무서워서 난 도저히 못 빼겠다라고 하면 데리고 사시는데 실제로 그 데리고 사시면서 생기는 부작용은 의사의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은 사실 환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긴 하죠. 사랑니는 빼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수술 과정 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하신 후에 빼내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수술에 관련된 부작용이나 수술 과정에 관련된 설명들은 사랑니 발치 전에 담당하신 선생님한테 충분히 들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그래서 내가 충분히 납득이 됐을 때 그때 동의하시고 치료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하고 서로 간에 신뢰가 생긴 상태에서 치료받으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별로 안 생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일이니까. 입안에 사랑니 있으면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CT 찍어보시고 상담하셔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예방적으로 발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